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합의를 놓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판이 깨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시장이 그렇게 읽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위기는 이어질까요? 저희가 금요일 날 조금 뱉었죠, 네. 시장. 예, 뭐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저녁 때 미증시 열리면은 어차피 좀 빠질 거니까 우리가 미리 좀 내려온다.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아닌데 나는 합의한 적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쟤 또 시작이네이라는 반응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 날 반영했지만 지수로 놓고 보면은 2137p 그 정도 나오죠. 지금 아무도 우리 1900p 밑으로 갔었던 그 시점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해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그때가 또 기회였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너무 과하게 밀렸다. 지금 기회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끌고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 뉴스플로우가 그다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잘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찝어드렸던 것처럼 재선 앞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럼 경기의 마이너스 요인을 끌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요즘에야 이제 반가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몇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년에 우리가 이 시장이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자꾸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금리. 네, 자꾸 네. 금리가 올라붙어요.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웃자. 우리 맞아요. 요즘 장단기 금리 차 이 얘기 잘안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우리 아래 그때만 공포, 예. 아래 공포 잊어버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 단기 금리 너무 과하게 빠진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역전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미 10년물 채권이 1.94 정도 나오니까 1.94 정도 나오는 이 수익률보다 예전에는 어땠다니까요? 5년물짜리고 단기금리고 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으면서 우리가 역전이라는 거를 소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역전 나온 다음에는 항상 리세션이 왔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얘기들 주고받았던 게 어제 일 같은데 요즘 우리 이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금리가 정상화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기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꺾여 내려갔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정상화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작은 뉴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QE 때,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때는 이 미 연준에서 단기채를 샀어요? 장기채를 샀어요? 장기채를 샀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목표로 잡고 있었던 게 QE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에서 뭘 사요? 단기채를 사요. 그래서 단기채,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준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시장 편이죠.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이 제스처들을 굉장히 많이 취해주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이 FOMC 겪고 나서 이제 추가로 금리 빼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뉘앙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어때요? 이런 이제 금리 다 빠졌대라고 얘기하면 밀려야 정상인데 지금 안 밀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참 멀리 있을 것 같아요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두 가지 요인들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여기서 시장이 밑으로 반영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ECB 얘기는 좀처럼 안 하는데 저도 ECB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작년 우리 경기 측면에서 쳐다보면 보기가 세 개 있어요. 미국, 유럽, 대한민국 이 중에서 경기로 따졌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올해까지 다 해서 미국이었어요. 예. 그럼 제일 안 좋았던 데가 어디였어요?
유럽이었어요. 요즘 미국은 좋았다가 조금 좋아진 정도가 꺾이고 있고요. 우리는 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게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요즘 돌아서는 이 경기값 돌아서는 그림들은 유럽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으면 좋아지는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이제 소위 바닥을 쳤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ECB에서도 뭐예요? ECB에서도 돈 풀어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3차 그 TLTR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여기는 정말 미국은 시도라도 해봤지만 여기는 시도도 못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라는 격언을 아실 테니까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참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을 볼 이유는 없죠. 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뭐 합의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기를 주고받은 건 팩트예요.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닐 테니까요. 뭐 중국에서 발표가 뭐 얘기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섣불리 발표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역 증가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할 걸로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가장 큰 원인이 미중 무역 전쟁이었으니까 터닝이 할 거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장률 전망치는 뭐 더 이상 마이너스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럼 이 그림도 우리가 시장 밑판에 깔아놓은 긍정적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서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떨어지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떨어지는 이 국면을 시장이 이겨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색선이 시장이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11년, 12년 네, 때문에요. 네. 예.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더 올라가더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럼 지금을 한번 보자. 성장률 단이 떨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이 박살이 났는데 그 구간을 시장이 이겨내고 있으면 다음 그림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그럼 이 그림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구간을 이겨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질 테니까 S&P하고 EM 증시하고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뭐 EM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훨씬 덜한 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의 긍정적 그림,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EM 시장 내에서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EM 시장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도드라지게 비중이 축소된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과거 레벨 대비해서 과격하게 떨어진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보기가 될 겁니다. 확산이 나오고 있어요. 라는 그림으로 시장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각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M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의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여건들이 좀 마련된다.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예. 네. 그렇다고 보면 국내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으로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늘 최근의 고민들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그러면 얼마나 또 뭘 사야 되느냐. 네, 그게 네.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요즘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시장이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요즘 이제 한 코너씩은 꼭 종목 얘기를 네. 하고 들어가죠. 옛날에 늘상 빠질 때는 종목 얘기를 하기 수가 어려울 때도 없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때처럼 방송하기 어려웠던 적이 맞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차트 수급서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전 수급까지 보게 되면은 현선물 동반 매수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나 우리가 7P가 빠졌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증시였어요. 그러면 소위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외국인들 수급 중심으로 끌고 오는 그림을 봤으면 다음 번은 누굴까요? 기관이 네, 기관이 받아줘야 될 때예요. 그럼 기관을 한번 보죠. 기관이 매도가 많았어요. 두껍게. 매도가 멈췄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많았어요. 매도가 멈추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소위 받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들어가는 종목들 찾아내긴 참 쉽거든요. 장 끝나고 나면 우리 뭐예요? 오늘 외국인이 뭐 샀지? 기관이 뭐 샀지? 그거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들 고르다 보면은 보기 개수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목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솔린의 본고장은 어디예요? 가솔린의 본고장, 가솔린 차량.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 뭐 이런 거 하죠. 예. 미국입니다. 그러면 디젤의 본고장은 어딜까요? 뭐 클린 디젤, 예, 독일 쪽 맞습니다. 유럽이겠죠. 예. 유럽 쪽이에요. 전기차는 요즘 어디서 힘줘요? 중국에서 힘줬죠. 왜냐하면 가솔린을 미국을 이기기도 어렵고 클린 디젤의 뭐 얘기가 뭐 많이 좀 나왔었죠. 뭐 배출가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환경 공기 오염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쪽으로 힘을 좀 썼어요. 그러면 클린 디젤, 이 디젤 차량의 본고장은 유럽입니다. 그럼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었을 텐데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시키게 되면 클린 디젤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소위 말해서 전기차 기대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네, 2차 전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소위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전지단 가지고는 이익을 잘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든든하니까요. 삼성이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 이쪽에서는 곧잘 만들어냅니다. 전자재료 이것도 아버지 잘 만났으니까 곧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실적이 잘 안 나는 거 어디서 까지는 거예요? 대형 전지에서 까지는 거예요.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중대형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닝이 까지고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쪽들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기차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대형 전지 쪽으로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SDI는 이제 까먹는 팩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섹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DI 뭐 최근 수급 그림 보게 되면은 기관들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메이저 수급이 살아있는 뭐 소위 괜찮은 대형주 중에서 확산 찍을 거 한번 골라봐요라고 얘기하면 SDI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너는 참 큰 종목만 본다. 뭐 조그만 쪽에서는 뭐 좀 없습니까? 그래서 골라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나고 차트를 돌려보다 예. 보니 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동방 만드는 회사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2차 전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차트는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도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단 급증을 했죠. 거래량이 급증한 자리에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캐펙스는 지금 어디 높아요? 말레이시아에 높아요. 그래서 뭐 매출단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단 지금 OPM 써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하이 싱글이 아니거든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단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도 더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소형주들 쪽에서 종목 고른다라고 하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부분을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은행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 은행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유동성 주식이니까 시장 올라가면은 뭐 따라서 올라오는 법이죠. 그때 우리가 또 얘기 하나 했었죠. 금리단 보세요. 금리단이 저점 찍고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날에도 금리단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유리한 주식을 사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겁니다. 금리에 또 유리한 주식 뭐 있어요? 보험주죠. 네, 보험주죠. 예. 보험주는 옛날 보험들 지금 보장 이율도 굉장히 높은 것들 지금 금리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이만큼이 다 손실이에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으로 인정하는 폭들이 컸겠죠.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오면 손실으로 인정하는 폭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 쪽에서 뭐 은행은 뭐 늘상 뭐 기본 이익은 다 벌어들이니까 은행도 어닝 돌아서는 걸로 보고 있지만 금융주들 쪽에서 어닝 좋았던 거는 사실 증권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증권은 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레벨이 계속 꺼지기만 한 게 몇 년째 계속 꺼지기만 한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또 떨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금리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안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들을 꺼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뭐 이런 쪽들 대표적인 손보 생보주들이 요즘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후속타로 보험주까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시장 흐름은 견조하다고 보시고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오늘 2차 에너지 쪽에서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보험주 얘기하셨고요.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시장 탄력이 예전만큼 못한 것 같아요. 상승 탄력이 못한 것 같아요. 라는 거에 불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확산이 본격적으로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탄력보다는 확산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시장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탄력보다는 확산이다. 예, 오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